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21 업데이트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특파원님 오늘 KF21 단독 보도라고 하셨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KF21 EX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블록3로 알려진 것을 EX로 새롭게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조금 더 보충을 하면 블록3 계획이 있으나 네.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카이가 이게 언제까지 이제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 없어서 네. 카이가 생각하는 블록3는 이렇게 돼야 된다. 요게 KF21 EX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카이는 앞으로 KF21을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계획을 세워놨으나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어느 방향이 좋은지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카이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ADD도 엮여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그 KF21 계획 중에서는 카이가 대한항공, ADD 이렇게 세 회사랑 기관이 합쳐서서 이제 KF21을 어떻게 하냐, 멈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KUS LW라고 하는 로얄 윙맨, 그 무인 편대기랑 네. 그 다음에 카이의 KF21을 같이 작전하도록 하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 시스템이 로얄 윙맨의 그 A사 레이더도 지금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카이,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ADD, 대한항공 이런 회사들이 합쳐서 무인 체계를 만들어서 발전한다 이러는데 카이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게 EX고 지금까지 계획과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로얄 윙맨이랑 KF21이 로얄 윙맨 한 종류로 KF21을 보장하자 요거였는데 카이는 이거는 조금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 로얄 윙맨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로 해야 된다. 두 종류? 왜, 어떤 두 종류죠? 예, 첫 번째로 AAP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과 로얄 윙맨 사이에 있는 이 미사일보다는 조금 크고 로얄 윙맨보다는 작은 그런 비행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모성으로 자폭도 쓰이고 전자전도 쓰이고 디코이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게 하고 본격적으로 KUS LW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만드는 로얄 윙맨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성능과 어느 정도 갖춰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비행기의 크기가 작아서 암람 내부 무장이나 미티어 내부 무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스텔스 설계를 해도 무장을 내부 장착해야지 효과가 있으니까. 내부 무장 장착은 되는데 혹시 쿠다라고 아시나요? 쿠다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암람을 반 크기 소형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만 이제 내부 무장이 가능해가지고 카이는 그러지 말고 무인 편대기를 두 종류로 만들어서 미사일처럼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서 자폭도 되고 이제 전자전 기만도 되고 디코이도 할 수 있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UCAV라 해가지고 국산 그 하나가 만드는 15,000파운드 국산 엔진 그래서 T-50과 거의 비슷한 FA-50급의 사이즈의 무인 공격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미티어 미사일을 내부 무장할 수 있는 정도로 키우고 여기다 플러스 MCX라는 게 있어요. 다목적 그 수송기. 다목적 수송기? 거기에서 지원용 드론을 뿌려가지고 같이 작전을 하자. 수송기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통신성으로 데이터 링크를 해야 된다. 데이터 링크로. 왜냐하면 기존 이제 데이터 링크가 현재 연구되는 것들은 가시선 데이터 링크를 해가지고 수평선이 넘어가면 통신이 안 돼서 보여있는 데까지. 그래서 KF21가 무인 편대기에 어느 정도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작전에 제한이 많으니까 대충 그게 아마 한 30km만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아니 그 가깝더라도 이제 그 무인 편대기가 이제 저공 비행을 하거나 산으로 추적하면 또 이제 그게 또 막히죠. 요걸 AI로 해결하자는 것도 아직은 좀 시간이 걸려서 핵심은 초소형 통신위성 그러니까 요새 스타링크 스타링크 그런 것들을 한국이 구축한 다음에 군용으로 쓴 다음에 위성으로 무인기랑 KF21이 통신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을 토탈에서 한 게 NACS라고 넥스트 에어 컴뱃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넥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부 구조가 KF21 EX다. 요건데 핵심 요약을 하자면 카이의 제안은 KF21 블록3를 해서 스텔스 성능을 높이자. 내부 무장차를 만들자. 그리고 무인기는 두 종류나 세 종류로 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쓰자. 그리고 인공위성을 전면적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요거까지 합쳐져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KF21 방금 말씀하신 블록3가 아니라 EX 이게 2039년에 나온다면서요? 요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현재 원래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KF21을
그 멈티라든가 5.5세대 업그레이드 계획과 지금 카이가 새로 내놓은 낙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카이가 독자적으로 연구 투자를 하면 2039년에나 내부 무장창과 5.5세대 스텔스를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사실 업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저기 인도네시아 분담금도 얘네가 예. 그거 내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가 좋은 여러 가지 방안, 대안을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해준다면, 네. 그걸 단축할 수 있대. 네. 지금 현재로는 그 낙스, 그러니까 KF21EX가 EX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어요? 예. 그래서 KF-EX 1, 2, 3가 있는데, 네. 3에 가서 5.5세대 스텔스 내부 무장창, F-35급 스텔스 성능을 가진다. 그 전까지는 카이의 자체 예산이나 이제 이런 걸로는 이제 일단 되는 것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KF-21을 5세대화는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일단은 이제 ADD가 추구하는 목표도 있을 거고, 이 업체가 추구하는 목표도 있을 텐데, 이게 약간 서로의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예산이 중복 투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업체 간 그다음에 그 ADD랑 카이의 관계가 협력도 물론 하지만 약간 서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간 헤게모니 싸움이 약간 있죠. 다만 이것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 ADD가 생각하는 미래 전투 체계의 완성을 위해, 그다음 카이가 생각하는 미래 전투 체계의 완성을 위해 각자가 생각하는 대안이 있고, 그렇죠. 그 대안의 효과나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회사의 업체가 제품 두 개를 만들어서 경쟁해서 어느 회사가 좋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워낙 그 전투 체계,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아마 무슨 말이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투기에 들어간데 무인기도 들어가고 인공위성이 들어간데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됐다잖아요. 이런 종합적인 솔루션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좋은지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KF-21을 플랫폼으로 한 전자전기가 나오느냐, 아니면 훨씬 더 대형 기체를 통한 전자전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KF-21EA, KF-21의 전자전기 버전이 공개됐다고. 여러 해의 그 연구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먼저 필요한 전자전기가 뭔가 연구를 했을 때 스탠드 오프 제머, 그러니까 비즈니스 제트에다가 전자전 장비를 달아서 수백 킬로 밖의 그 적을 이제 교란할 수 있는 게 먼저 필요하다 해서 현재 지금 개발 중입니다. 다만 이제 스탠드 오프 제머랑 반기된 개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KF-12EA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스코트 제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공격 편대군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공격을 하는 편대군한테 전자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서 KF-21EA가 그 공격 편대군과 같이 합류해서 그 편대군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데, 가서 일단 뭐 소독을 좀 해야 된다. 이게 개념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쉽게 하자면 창을 만들 것인가 단검을 만들 것인가 요거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광대역 그 제밍을 할 때 필요한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필요한 미션이 있는데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고, 그 중에서 특히 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에 다 움직이는 TEL이라 해가지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냥할 때 F-35 스텔스 성능을 완벽하게 갖춘 F-35 말고 KF-21도 이런 걸 지원하거나 F-15K도 하려면 이 에스코트 제머가 있으면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에스코트 제머가 중요하고, 이번에 공개된 게 KF-22EA인데 아직 이게 카이의 계획은 또 아닙니다, 이게. 아, 그래요? 그럼 누구 계획이에요? ADD에서 현재 연구 중입니다. ADD에서 연구 중이다. 그러니까 제조업체 측에서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들도 그 전자전기를 굉장히 앞순위에 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조업체 측도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앞서서 ADD가 이 에스코트 제머를 생각하게 된 게, ADD가 현재 좀 더 말한 스탠드 오프 제머, 큰 제머를 먼저 만든 다음에 요거를 전투기에 들어갈 때까지 소형화시키는 게 이 단계상 맞겠다. 이렇게 해서 전자전을 연구하시는 분이 KF-21을 이 전자전기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걸 발표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형 그라울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이미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뭐 철원 상공에 있으면 어디까지 제머 전파를 받을 수 있는가,
뭐 북한을 어디까지 교란했으니까 이런 정도의 연구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에스코트 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무적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지상에 있는 안티 스텔스 시스템이 요즘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에스코트 제모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한 그 에스코트 제모 그라울러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시드라고 하는 임무가 그렇죠. 있어요. 방공망 제압 작전. 네,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할 때 KF-16도 지금 현재 함이라고 하죠. 네. 그런 대레이더 미사일로 적의 대공 레이더를 부술 수 있으나 네. 전자전기가 하는 거랑 KF-16이 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미 우리가 정찰기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알고 있는 적의 대공 미사일은 KF-16에다가 함을 달아가지고 대응할 수 있으나 네. 전자전기가 있으면 북한 애들이 레이더를 이리저리 옮겨다니거나 그렇죠. 아니면 갑자기 숨겨놨다 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군 항공기 전체의 생존성 보장에 이 에스코트 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 이 에스코트 제모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었죠,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네이도 ECR이라 해가지고 네. 전자전보다 방공망 제압과 전자전 이런 걸로 한번 중고 논의가 있었다가 90년대 IMF로 없어졌고 네. 그라울러 판매도 논의가 돼 있었는데 예. 우선순위가 조금 낮았고 아, 예. 예. 그 다음에 아예 이제는 이제 비즈니스 제트 이제 전자전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항공기 임무 말고도 이제 그 아군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니면 전 그 특수작전 이런 네. 걸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전자전기가 먼저 필요해가지고 일단은 그 대형 전자전기를 만든 것이고 요게 되면 이제 항공기 작전을 할 때마다 보호를 해주는 이 게임 그게 KF-22A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만약에 전자전기를 쓰게 되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북한 공군, 북한 그 지대공 시스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 예, 현재 기준으로 이제 북한의 위협이 그 상정된 건 이제 KN-06 같은 신형 공대공 네, 네.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네. 러시아가 혹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 S400이나 S500 같은 거 주면. 야,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에스코트 제모가 필요하다. 아.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미 해군은 글라울러 쓰잖아요. 네. 근데 미 공군이 의외로 에스코트 제모가 예전에 EF-111 아드바크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미 공군에 뭐 계획이 있나요? 에스코트 제모에? 미 공군은 계획이 없고 아. 그리고 F-35랑 KF-22 그 스텔스기가 지금 네. 몇백 대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네. 그들이 이제 먼저 이제 자체적으로. 방공한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F-15나 F-16이 들어간다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스텔스기를 무한정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가대가 가능한 개념이겠죠. 부럽죠. 그리고 중요한 점을 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이미 확정된 것 중에 하나가 네. KF-22A의 핵심 임무 중에 방공망 제압 네. 임무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국산 방공망 제압 미사일 이런 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함이 아닙니다. 그럼요. AARGM-ER이라고 해가지고 네. 함이 이제 날개가 이제 좀 사각형을 예, 예, 생겼는데 예, 예. 램제트 엔진이 있어가지고 오, 거의 순행고에 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목표로 KF-22 다른 걸로 이제 KF-22EA와 별도로 이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크기가 작아야 될 텐데 나중에 동시에 늘려면.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네. 그 한번 예전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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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랑 구조는 비슷한데 크기를 좀 더 줄여서 아. 그래서 미티어 정도 사이즈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거 있습니다. 이 오늘 이제 KF-21에 새로 나온 거, KF-EX, 그 다음에 KF-EA 나왔고요. 그 다음에 KF-21SA가 또 있습니다. SA는 도대체 뭔가요? SA는 저도 여러 가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알 수 없는 국가로부터 수출을 하기 위해서 KF-21을 여러 가지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한 수출형 버전이라고 하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SA가 어느 나라냐 뭐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뭐 이런 이야기도 아, 있고 예. 뭐 서든어택 이야기도 하던데 어느 회사인지는 어느 네. 나라나 이런 건지는 저는 모르고요. 네. 다만 이제 수출형을 할 때 잘 보여야 될 때 미국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거의 미국산 제품을 그렇죠. 이런 걸 쓰는데 예, 예. 몇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F-15SA라고 싱가포르 수출형 아, 싱가포르 수출형. 같은 경우에 전자전 장비를 아. 그 이스라엘제를 달고 이스라엘 수출하던 F-15랑 F-16은 다 이스라엘제 장비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제3국 나라가 이제 전투기 수출할 때 그 나라가 요구하는 장비를 맞춰줘 하면 이거 좀 달아줘야 된다. 네, 네, 네. 예, 미국이나 조금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수출형
장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요구하는 특정한 무기, 특정한 전자형 장비, 뭐 특정한 뭐 적외선 타겟팅 포드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거를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있다. KF-21의 깡통 모델을 일단 만들어 놓고서 옵션은 예, 원하시면 여기다 이제 하나씩 좌석도 남 마음대로 틀어주고. 그리고 이게 수출 승인 같은 거 받을 때도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우리 플랫폼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이걸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을 팔아야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네.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실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한국산 엔진을 간 KF-22 필요할 수도 있고 네네. 미국산이 필요하면 고객이 선택하면 그렇죠, 더 그렇죠. 많이 팔리고 네네. 레이더나 무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게 일단 있어야지 뭐가 어떻게 돼요. 이게 플랫폼 자체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플러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고생했던 거를 우리 KF-21 수출국도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무장 통합. 네, 요거를 협조를 잘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국산 무장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그에서 만든 무장을 그 미국산 전투기에 네. 통합할 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런 거를 우리 고객들은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KF-21을 그 수입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국방력이 없거나 기술력이 아예 없는 나라들도 아니에요. 네, 네. UAE 같은 경우에는 국산 무기 개발에 굉장히 열심히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맨날 그런 걸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UAE 입장에서는 국산 무장을 달 수 있는 KF-21을 만들어줘 이러면 그건 당연히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한 수출량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다. 네. 개발이 끝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KF-21이 블록 3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해 주셨던 EX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저희 희망은 네. 솔직히 말하면 EX 쪽이 좀 더 네. 현실성이 있으나 네. 다만 이제 이 말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데 대한항공이 만들고 있는 KUS-AW, KUS-FC 스텔스 무인기 요것들 성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 네. 6세대 전투기가 나오고 미국이나 외국에서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할 때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의 탱크 경쟁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무슨 말이냐. 유인 전투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무인 드론을 나왔는데 네. 아마 무인 드론을 요격하는 요격 전용 드론이 나올 것이고 그렇겠죠. 더 싼 드론 누가 비싼 드론을 더 싼 드론으로 파괴하는 게 승자가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기나 임무에 따라서 다양한 능력을 갖춘 드론들을 조합해서 쓰는 게 한두 가지 쓰는 그 무인 전투기나 이런 멈티를 이길 것이다. 멈티에도 등급이 있다. 아, 그렇죠. 네, 그것이 저희 최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양한 드론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느냐. 네, 요렇게 이야기되는 게 특히 CCA라고 해서 지금 계속 이제 무인 전투기 윙맨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가격이 높아질 거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요구하다 보면 가격이 높아지면 어쩌지 해서 요구 조건을 어떻게 하면 제일 싸고 가성비가 있게 할 것인가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과제를 통해 가지고 싸고 성능 좋은 걸 만들 수 있으나 네. 솔직한 심정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투에서 잘 사용하고 이기기 중요하고 하지만 소모성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임무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양한 드론을 섞어서 써. 그리고 적의 드론을 요격한 드론을 만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드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9월쯤에 이제 안티 드론 그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한테 또 한 번 K방산의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무슨 얘기가 돌고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제가 한번 수출량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워낙 요새 조교가 많이 나오고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드론을 잡는 드론이 반드시 중요해질 것이고 중국산 드론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너무 다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아닙니다. 이 정도는 뭐 아직 가린 거 많아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요. 드론이 워낙 작고 하니까 어떻게 이걸 눈으로 볼 것이냐, 멀리에서부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여러분 올 가을에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거는 따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 특파원님 모시고 한번 갈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KF-21 업데이트, 특히 KF-21 EX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나마 지난번보다는 좀 그래도 좀 희망 섞인 보도 내용이 많아서 좀 그런데요. 앞으로 KF-21에 굉장히 좋은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F-21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